미복귀 문제 없다. 이번엔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일단 별 탈 없이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 후 미복귀한 다른 일반 사병의 경우는 어땠을까 살펴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2017년 시기적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이때 군 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을 보니까 17분 늦었다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관계 좀 보실까요? 장기 휴가는 아니고 1박 2일 외박을 주말에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PC방에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중대장한테 메신저로 저 군대 가기 싫어요.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중대장이 들어오라고 막 달래고 그랬겠죠? 그렇겠죠. 12시가 넘으면은 12시 밤까지 하루가 지나는 거잖아요. 1박 2일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12시가 넘어가서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일단 군무 이탈이 된 거예요. 속된 말로 이렇게 탈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2시 2분에 여기 어디 있음이라고 PC방 주소를 알려주고 네. 17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불과 얼마 늦었어요? 17분 늦었습니다. 17분이네요. 그렇죠. 사실 인간사 17분 늦었으니까 그냥 한번 살짝 눈 감아줘도 될 거라고 생각도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9시인데 9시 17분에 들어왔다고 지각 처리하고 인사 불이익 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기업이라면. 네네. 그런데 어쨌든 17분이나 늦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이 된다. 엄격하면 그렇죠. 그래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예. 저게 뭐겠어요. 군형법은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네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그래 20분 지각할 수도 있지. 그냥 봐줄 수 있는 것도 군형법,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어떤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 저것도 군무일탈죄에 해당되고 형량도 징역 6개월. 17분 늦은 것 치고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그런 의혹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파서 병가를 가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번 병가 끝내고 그 개인 연가로 연장되는 그 과정,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당시에 대한 당직 사변이 전화해서 당신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무슨 별 3개 견장을 단 대의가 와가지고 휴가로 개인 연가로 바꿨으니까 미복귀 처리하지 말라고 했다는 당직 사병의 증언이 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관계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당직 사병의 얘기대로 개인 연가로 잘 전환되기 전에 부대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와 비춰봤을 때 엄청나게 중죄는 맞는 거죠. 네. 네. 일단 이 A1병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 군무이탈죄 성립 시점 이전에 부대 복귀를 스스로 결심을 했고 또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봐도 휴가 이후에 바로 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무 이탈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B병은 48시간 부대 이탈했더니 1심은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또 40시간 부대를 이탈했던 다른 일병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들과 참 비교를 해봐도 추 장관 아들의 어떤 군 휴가 미복귀 관련해서 사건 처리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 사병 같은 경우에 12시까지 복귀인데 7시 30분에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대장한테.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 갚아야 될 돈이 많아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그런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 사병 찾느라고 진짜 백방으로 아마 수소문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탈영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전 부대원들한테 다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예. 이런 큰 소동 끝에 17분 늦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부대장이 이거는 용서할 여지가 없다. 네. 이거는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검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까지 회부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예. 네. 맥락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풀어봐야 예.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사를 복귀 전에 이미 밝혔으므로 무죄다 이렇게 지금 2심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당직 사병 얘기도 했지만 당직 사병이 당시에 근무 안 했다고 하는 증언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로 간에 그렇죠. 지금 증언이 좀 엇갈리고 예,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2차례 병가를 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진단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 다시 밝히기도 했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연가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대장이 결국은 개인 연가 쓰도록 해줘라. 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주장이 나왔던 것처럼 병가를 쓸 때 그건 탈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네. 쪽에서. 근데 탈영인 병사한테 개인 연가 쓰라고 해주는 부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대장이나 부대 간부는 다 인지하고 있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더 사용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지만 어쨌든 부대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풀어서 보자면 저는 다리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네. 이게 일반 우리 육군하고 좀 달리 카투사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에 대해서 뭐 타령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어쨌든 적절하게 휴가 연장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휴가 기간에 서류도 보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측과 야당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는 5년 보관으로 돼 있어요. 2017년 일인데 왜 없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1년 보관으로 돼 있다. 없는 게 정상이고. 국방부가 밝힌 바에 보면요. 카투사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미군지를 받지만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갈리는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이게 미군 규정에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서면 자료 제출해라 했더니 아니다 이거 국군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저 요즘에 좀 후회하고 있잖아요. 전 육군 그런가요? 사병 병장 출신인데요. 예. 카투사 갔다 올 걸 그랬나? 워낙 카투사가 사실은 특수한군이기도 예, 하고요. 예. 한국군도 아니고 미군도 아닌 네.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를 갖고 있는 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보자면 미군의 지휘 통솔을 받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군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육군에서 또 다시 또 통제하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느 규정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좀 다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추 장관 아들 쪽 변호인이 오늘 밝힌 걸로 보면은 주한미군 규정을 준수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은 다 가능한 일이다. 예. 휴가 규정 병가도 한 30일 정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아니 우리 군 아니냐. 예, 우리 예. 군인으로서 지금 카투사에 복무하는 것일 뿐이지 소속은 우리 육군 소속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그동안에 카투사가 어떤 규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규정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왜냐하면 카투사 갔던 군인들 보면 매일 휴가 나오고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하거든요. 굉장히 우리 군 출신 사병들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슨하게 우리 군에서 관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큰 홍역과 논란을 치르고 있으니까 예, 이번 예. 기회에 한번 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적용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대 변호사님. 저거는요, 어느 게 정황인지 맞는지는 결국 이제 검찰 수사하면서 국방부나 이런 거, 미군부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유권에서 그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검찰이 결론을 낼 거고, 법원도 네. 나중에 기소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언론에서 저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 그거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투사 병가 간 사람이 서일병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2017년에 카투사 출신의 병가 간 사람들 다 봐서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전부 다 뭐 기록 다 없다. 그러면 진짜 1년만 복원하는 거니까 다 없어졌나 파기했나 보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서일병 것만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죠? 이건 다른 사람들 다 5년 복원하는 건데 서일병과 1년 복원한 건가? 애초부터 서류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 언론사도
이렇게 취재 가능할 거고 아마 야당 측에서도 이거 아마 카투사네 부대 측에 야 2017년에 있었던 다른 병과 관련돼서 자료 다 내봐. 그래서 받아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뭐 이건. 예. 근데 뭐 이건 관련해서- 언론이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떻게 카투사 출신의 휴가 기록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야당에서 할 몇몇 거예요. 사람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에 협조를 얻어서 네. 주한미군 자료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얻어서 어디까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돼요. 네. 그 간단한 걸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이미 이게 보관이 삭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 예, 예. 자체도 삭제를 진짜 다 했는지 예, 예. 또 상담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또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어디까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변호인 측은 1년 보관하는 거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다. 그때는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고 야당 측은 무슨 소리냐 1년 보관 기간이 아니라 5년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 차원이든 뭐든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2017년에 병가간 카투샤들은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어쨌든 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뭐 서류상으로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뭐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기록이 없다는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준비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연대 통합 서류에는 면담 기록은 있어요. 그거는 1차에서 2차로 연장할 때,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어쨌든 면담을 한 거죠. 1차 끝나기 전에. 그게 아마 끝나기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인사명령이라는 게 그때 아마 그 육군에서도 어떻게 해명냐면 인사명령은 있었다. 명령지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군대 명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입니다. 열흘 연속 이상이 넘는 진료 목적의 청원을 받으려면 진단서, 의결 절차 이게 다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나 병세학화 같은 이유로 이 소속 부대장이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의뢰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휴가 명령을 발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군에 있는 이런 의료 담당 장교들, 고위 장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반박 또 뭐 재반박 계속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를 보면은 병가가 아니라 이 개인 휴가를 어떻게 갔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쟁점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병가를 가는 과정이 적법하냐. 예. 그죠? 그 서류라든가 보면 뭐 야당 주장이긴 하지만 요양심의위원회 거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 아니라고 하고 병가를 가는 적정한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도표 그림 보시듯이 2차 병가 끝나고 개인 휴가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병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다시 개인 연가를 가지 않고 그대로 개인 연가로 연장되는 이 과정에 혹시 추미애 장관 측의 어떤 청탁이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 두 번째. 네. 그리고 그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게 맞다고 하면 그 시점에 혹시 군무이탈자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세 번째.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근데 동부지검에서 8개월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그냥 빨리 결론 내시는 게 저는 맞다.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오히려 저 여당과 청와대, 법무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빨리 수사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의 인력 구성으로 이 수사를 진짜 빨리 잘할 수 있을지 결과를 내놨을 때 그 여론이 납득을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에는 또 이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 아닌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까요? 이 공정성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 그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게 전화 한 통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지적하기도 했더라고요. 참 모든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다녀와야 되고 그 군에서 군생활했던 기간들을 적지 않은 분들은 아쉬움, 내 인생에서 좀 아까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군에서 또 하고 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정반대로 군에 있었던 시기가 내 인생에 정말 큰 중요한 어떤 걸 배우는 시기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근데 누구나 다 원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도 특히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을 해명할 때 무조건 반박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하게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히고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하고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반박하지 말고 예, 이 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질질질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공방만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민주당하고 자꾸 지금 그 추 장관 아들 쪽하고 변호인 쪽하고 엇갈리는 게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한쪽은 주한미군 규정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예. 한쪽은 육군 규정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육군 규정하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쪽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역시 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 주장만 하지 말고 도대체 카투사라고 하는 성격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벌이더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네네. 자꾸 이걸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우리 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논쟁을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좀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이런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신원식 의원은 35년을 군생활 하신 분 아닙니까? 예비역 중장인데요. 누구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원식 의원은 장군이고, 그 다음 또 이거 많이 제기했던 건 아마 전주의 의원의 전주의원은 여자입니다. 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남국 의원에게 한번 묻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또 뭐 언론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군대 면제자 숫자를 보니까 군대 안 가신 분들이 민주당의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의원 수가 거의 2배 가깝기 때문에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더 많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도 한데 이거를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안 갔다 왔으니까 의혹을 더 제기하는 거다라는 이런 접근 방식은 저는 사실 좀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며칠 전에 뭐 방송에서 내가 그 국방부에다 확인해 보니까 고장관이 전화한 거 맞는 것 같다. 사실은 부적절한 것이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했어요. 박범계 의원은 또 그 다음날 김남국 의원이 누구한테 확인한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예. 그러고 났더니 김남국 의원이 아마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저 부적절한 것이다 얘기하고 그날 오후에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글렸었을 거예요. 예. 제 주변에 20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 예. 네. 김남국 의원이 이 이슈에 대한 본인의 진짜 생각이 뭔지 저는 궁금하게 합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 본인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니까 사실 추 장관 이 관련된 녹취가 신원식 의원실에 공개된 뒤로 좀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밝힌 건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갑론을박이 나오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왜 보고를 받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고 더구나 자기 자식 사건을 보고를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예. 저는 그래서 전혀 이분이 자꾸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하긴 했던데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겠다.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서. 원래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건 좀 보고를 원래 받는 건가요?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장관 안 해봐서 아니, 통상적으로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개개 사건은 그럼요. 보고받지 않나요? 예.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보고 안 받겠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본인의 권한을 내려오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이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법상 수사 보고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나 보고받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치 본인이 대단한 권한을 내려놓은 건 약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제까지 내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아들 사건은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 내용을 지휘할 수도 없고 보고를 받을 수도 없다는 점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잠깐 물러나서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뜯어 살펴보면 언론 보도한 거랑 의혹 제기한 부분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해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언론 보도나 야당 의혹 제기 부분을 부풀리는데 계속
사명되지 않도록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에 일단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 수사 맡겨야 된다 그러는데 야당 측에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서울 동부지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임 검사하자 그러니까 또 여당에서는 특임 검사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시간이 좀 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못 믿겠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검찰은 아무도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치에 고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사 안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보고받지 않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야권의 정치 공세를 막기도 어렵고 국민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 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든 뭐든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정치 공방에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특임검사나 이런 얘기들 말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규정상으로도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 그런 태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의혹들이 점점 불어나기만 하는데 하루빨리 정확한 진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